오늘 준비한 사연 차분한 마음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 채널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따뜻한 마음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지혜입니다. 결혼 15년 차 평범한 주부로 보이지만 제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60억이 넘는 자산을 가진 자산가입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가끔은 믿기지 않습니다. 월세 투룸에 살고 지하철을 타고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는 제가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15년간 숨기고 살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결혼 직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5살 저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야, 아버지가 너한테 남긴 게 있다. 강남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지만 당시 시세로 10억 정도 되었습니다. 팔지 마라. 월세 받아서 모아라. 어머니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가 매달 8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재투자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 박준호를 처음 만난 것은 대학 동아리에서였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성실한 공대생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믿음이 갔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한테 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물이 있어요. 남편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그런데 왜 말 안 했어?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싶어요. 우리끼리만 알고 지내면 안 될까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 식구들을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결혼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지혜야. 내가 친정에서 뭘 물려받았다는 소리 들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모양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 말 잘 들어라. 그거 다른 식구들한테 자랑하지 마라. 시기하는 사람 많아. 네,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거 못 봐. 특히 가족은 더 그래. 내가 가진 거 숨기고 조용히 살아라. 그게 편해. 그날의 조언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문제는 시동생 박준석 부부였습니다. 준석이는 남편보다 4살 어렸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결혼 5년 차에 강남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이 절반 이상이었지만 그래도 자기 집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윤미라는 전업주부였습니다.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명품, 수입차, 고급 레스토랑. 그녀의 대화 주제는 항상 그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형님, 차는 없으세요? 불편하시겠어요? 형님, 그 가방 어디 거예요? 아, 시장에서 샀어요? 전 백화점 말고는 안 가서요. 형님네는 애도 안 낳고 돈은 어디다 쓰세요?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명절마다, 가족 모임마다 그녀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결혼 3년 차 설날이었습니다. 미라가 새로 산 수입차를 자랑했습니다. 벤츠요. 작년에 샀어요. 형님도 차 하나 장만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5년 차 추석이었습니다. 형님, 아직도 월세 사세요? 우리는 집값이 올라서 지금 팔면 5억은 남는데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혼 10년 차 명절이었습니다. 형님은 노후 준비 안 하세요? 집도 없는데 나중에 어떡하려고요? 친척들이 저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조용히 살아라.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힘들면 말해. 내가 동생한테 얘기할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부동산에, 주식에, 채권에 투자했습니다. 처음 10억이었던 자산은 60억이 넘게 불어났습니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임대 수익만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월세 투룸에 살았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백화점 대신 재래시장에서 장을 봤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가진 사람인지 미라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저를 가난한 형님으로 불렀습니다. 작년 추석이었습니다. 20명이 넘는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미라가 새로 산 명품 코트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형님, 이거 이번 시즌 신상이에요. 500만 원 했어요. 저는 오래된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미라가 말했습니다. 형님네는 월세 살아서 이사 자주 다니죠?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형님 나이가 이제 40인데 아직도 월세 사시면 나중에 어떡하려고요? 시어머니가 말렸습니다. 미라야. 그만해라. 하지만 미라는 웃으며 계속했습니다. 어머니, 전 걱정돼서 그래요. 우리는 집값도 올랐고 이제 40평에서 50평으로 갈아타려고요. 역시 자가는 달라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강하게 뛰었습니다. 이제 그만 참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안 괜찮아. 미안해. 내가 동생한테 제대로 말할게. 아니야. 저는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말로는 안 돼. 보여줘야 해. 뭘? 진실을. 남편이 제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어떻게 할 건데? 저는 핸드폰을 꺼내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단어 하나를 입력했습니다. 타워 팰리스. 미라가 평생 살고 싶어 했던 그 아파트. 이걸 살 거야.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30억 넘게 하는데? 살 수 있어. 저는 화면을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제 계좌 잔고였습니다. 남편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계속 여기 살아. 그럼 월세로 내놓을 거야. 남편이 제 말의 의미를 깨닫는 데는 3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당신 무섭다?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5년 참았어. 이제 끝낼 거야.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일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미라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형님네는 월세 살아서 이사 자주 다니죠? 나중에 어떡하려고요? 저는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그래. 보여주자. 진짜 가난한 게 누구인지, 진짜 초라한 게 누구인지. 새벽 4시, 저는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자산 목록이었습니다. 부동산 5곳, 주식 포트폴리오, 채권, 현금, 총 자산 63억. 종이 위의 숫자들이 제 15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모으고 묵묵히 키워온 시간들, 아무에게도 자랑하지 않은 인내의 시간들, 이제 그 시간이 무기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강지혜입니다. 타워 팰리스 매물 알아봐 주세요. 예산은 어떻게 되세요? 35억까지 가능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중개인이 놀라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아, 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평범한 동네 풍경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건물들, 좁은 골목길, 동네 슈퍼. 하지만 저는 이 풍경이 좋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한 풍경. 돈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 미라는 영원히 모를 거야. 진짜 부자가 뭔지. 그리고 곧, 아주 곧, 그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일주일 후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좋은 매물 나왔습니다. 어디죠? 타워 팰리스 50평대입니다. 시세는 35억인데 금매로 나와서 32억이면 가능합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언제 볼 수 있나요? 오늘 오후 어떠세요?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오늘 집 보러 가. 같이 갈래? 남편의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당연하지. 몇 시? 타워 팰리스는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긴장돼? 응, 조금. 사실은 많이 긴장되었습니다. 32억짜리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15년간의 침묵을 끝내는 일이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중개인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가 보시죠. 문을 여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통창으로 들어오는 햇살,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넓은 거실, 깨끗한 주방, 미라가 평생 꿈꾸던 집이었습니다. 중개인이 설명했습니다. 50평 포름이고요. 남양입니다. 집주인이 이민 가셔서 급하게 파는 거라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남편이 창가로 걸어가 전망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여기 전망 정말 좋다. 저도 남편 옆에 섰습니다.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다른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작년 추석날 미라가 친척들에게 자랑하던 모습. 우리는 이제 타워 팰리스로 갈아타려고요. 저는 중개인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계약할게요. 중개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지금요? 다른 집은 안 보시고요? 필요 없어요. 이 집으로 할게요.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금 3억 2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잔금은 한 달 후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사모님, 언제쯤 입주하실 계획이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입주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이 집을 월세로 내놓으려고요. 중개인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2억짜리 집을 사서 월세를 주신다고요? 네. 문제 있나요? 아, 아니요. 사모님 마음이시죠? 저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조건이 맞는 세입자 구해주세요. 보증금 5억에 월세 500 정도로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집주인 이름은 어떻게? 법인 명의로 올려주세요. 제 이름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중개인이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 32억짜리 집을 사서 월세를 주는 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그런데 만약 미라가 안 들어오면 들어올 거야. 어떻게 알아?
저는 핸드폰을 꺼내 미라의 SNS를 보여줬습니다. 타워 팰리스가 꿈이에요. 언젠가 꼭 살고 싶어요. 해시태그 꿈은 이루어진다. 6개월 전에 올린 게시물이었습니다. 미라는 타워 팰리스에 집착해. 만약 좋은 조건으로 나오면 무조건 계약할 거야.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무섭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15년이야. 15년 동안 참았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집은 완전히 제 명의가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만든 법인 명의였습니다. 중개인에게 전화했습니다. 세입자 구하기 시작하세요. 네. 사모님. 그런데 혹시 특별히 원하시는 조건이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직장이 안정적이고 30대 부부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세입자 구했습니다. 누구죠? 30대 부부인데요. 남편분이 대기업 다니시고 조건도 아주 좋습니다. 이름이 뭔가요? 박준석, 윤미라 씨 부부입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박준석, 윤미라 씨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세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아니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계약 진행해도 될까요? 잠깐만요. 저는 전화를 잠시 끊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미라가 제 집에 들어온다니. 제가 계획한 것보다 더 완벽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미라가 우리 집에 들어온대. 뭐? 타워 팰리스 말이야. 부동산에서 연락 왔는데 준석이네가 세입자로 신청했대. 전화기 너머로 남편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이건 운명인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계약 진행할 거야. 진짜? 응. 하지만 내가 집주인인 건 숨길 거야. 어떻게? 법인 명의로 되어 있잖아. 나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을 거야. 부동산 통해서만 처리하고.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중개인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계약 진행하세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집주인은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세요. 바빠서 만날 수 없다고요. 모든 건 부동산 통해서만 처리한다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법인 이름만 나가게 해주세요. 네. 사모님,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사흘 후 계약이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모님, 계약 잘 마쳤습니다. 보증금 5억 입금 확인했고요. 다음 달 1일부터 입주하신답니다. 잘 됐네요. 세입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타워 팰리스가 꿈이었다면서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날 밤 남편과 함께 조용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해? 뭘? 이렇게 하는 거 사실 우리가 좀 잔인한 거 아니야?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15년 동안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알아? 명절마다 가족 모임마다 미라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동생한테 제대로 말을 못해서.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그냥 보여주고 싶을 뿐이야. 진실을. 진실? 응. 진짜 가난한 게 뭔지,
진짜 초라한 게 뭔지. 남편이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야. 나야. 네, 어머니. 준석이 내가 타워 팰리스로 이사 간다는 거 들었니?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요. 처음 듣는데요. 미라가 그러던데. 좋은 조건으로 나와서 바로 계약했대. 다음 달에 입주한다고. 그렇군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라가 또 자랑하려고 난리야. 내가 보기에도 좀 심한 것 같은데. 괜찮아요, 어머니. 지혜야, 너 마음 상하지 마라. 미라가 원래 좀 그래. 네. 신경 안 써요.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라야, 실컷 기뻐해라. 곧 알게 될 테니까. 일주일 후 미라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형님, 저희 타워 팰리스로 이사 가요. 조건 좋게 나와서 바로 계약했어요. 형님도 언젠가 이런 데 사시면 좋겠어요. 저는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곧 미라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형님, 혹시 샘나셨어요? 크크, 그냥 좋은 소식 알려드리려고 한 건데.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미라한테서 온 거야? 응, 뭐래? 타워 팰리스 자랑.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모르는구나.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몰라도 돼. 곧 알게 될 테니까. 며칠 후 미라의 SNS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드디어 타워 팰리스 입주 D-7. 꿈이 이루어진다. 해시태그 성공. 해시태그 타워 팰리스. 해시태그 강남생활. 사진 속 미라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부럽다. 대박. 축하해. 역시 미라는 뭐든 이루는구나. 저는 화면을 끄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응, 미라가 스스로 알게 될 때까지? 응. 그게 더 재미있잖아. 남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주 하루 전 저는 타워 팰리스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미라네 이삿짐 트럭이 보였습니다. 미라가 기사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조심해요. 그거 비싼 거라고요. 준석이가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타워 팰리스에 왔네. 미라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러게. 이제 우리도 상류층이지.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씁쓸했습니다. 상류층? 미라는 여전히 겉만 보고 있었습니다. 건물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닌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기다릴 거야. 언제까지? 미라가 스스로 진실을 발견할 때까지. 그게 언제인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곧, 아주 곧, 설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그날, 미라가 다시 한번 자랑할 그날, 그리고 모든 것이 뒤집힐 그날.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은 곳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타워 팰리스 등기부등본, 소유자 강지혜. 저는 서류를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곧 필요할 것입니다. 남편이 문가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끝낼 준비가 됐어. 15년간의 침묵, 15년간의 인내, 15년간의 모욕.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 설날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미라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이번 설에는 저희 집에서 모이는 건 어때요? 타워 팰리스 구경도 시켜드리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답장했습니다. 내가 힘들겠다. 그냥 우리 집에서 모이자. 괜찮아요. 집도 넓고 주차장도 널널해요. 형님네도 오시면 좋겠어요. 저는 메시지를 읽고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답장 안 해? 할 말이 없어. 미라가 자꾸 도발하는데?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다음 날 미라의 SNS가 또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우리 집 거실 뷰 미쳤다. 해시태그 타워 팰리스 해시태그 한강뷰 해시태그 50평생활. 사진 속에는 통창으로 보이는 한강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산 집, 제 돈으로 산 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몰랐습니다.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부럽다. 대박. 인생 승리자네. 나도 저런 데 살고 싶다 유유. 미라가 댓글마다 답글을 달았습니다. 감사해요.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어요. 꿈은 이루어진다는 걸 증명했어요. 히읗히읗. 저는 화면을 끄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날 3일 전 미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곧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 설날에 우리 집 오실 거죠? 형님도 타워 팰리스 구경 한번 하세요. 이런 집은 구경은 못 해보셨을 것 같아서. 남편이 문자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미라가 정말 너무하네. 그래도 참아야지. 언제까지? 설날까지.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힘들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대돼. 설날 2일 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야, 네, 어머니. 미라가 자꾸 자기 집에서 모이자고 하는데 내가 우리 집에서 하자고 했다. 네, 너 괜찮겠니? 미라가 또 말을 막 할 텐데.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괜찮아요. 지혜야, 너 참는 거 나는 다 알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미안하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잘못하신 거 없어요. 이번 설에는 내가 미라 입 좀 막을게. 아니요. 그냥 두세요. 응? 그냥 두시면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설날 하루 전 미라의 SNS에 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내일 시댁 식구들한테 우리 집 자랑할 생각에 벌써 설렌다. 해시태그 타워 팰리스 해시태그 성공한 며느리 해시태그 명절 준비. 사진 속에는 명품 코트와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검은색 코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새 옷 하나 사. 왜? 내일 미라가 또 뭐라고 할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 이걸로 충분해. 하지만 여보. 저는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옷이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야. 남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준비됐어? 저는 핸드백을 만졌습니다. 안에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응, 준비됐어. 정말 오늘 할 거야? 아니, 아직은 아니야. 그럼 언제? 미라가 스스로 알게 될 때까지.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시댁에 도착했을 때 이미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미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형님 오셨어요? 미라는 새로 산 명품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명품 스카프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어머니가 난처한 표정으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미라가 친척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다들 들으셨죠? 저희 타워 팰리스로 이사 갔어요.
큰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타워 팰리스. 거기 비싸다며? 미라가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30억 넘게 하는데 저희는 조건 좋게 구했어요. 보증금 5억에 월세 500이면 괜찮죠? 작은 고모가 감탄했습니다. 어머, 대단하다. 준석이가 대기업 다니니까 다르네. 미라가 웃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형님도 축하해 주셔야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축하해. 감사해요. 형님도 언젠가 좋은 집 구하세요.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동안 미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타워 팰리스는 정말 달라요. 엘리베이터도 고급스럽고 로비도 호텔 같고 전망이 정말 좋아요. 한강이 한눈에 다 보여요. 주차장도 넓어서 편해요. 우리 벤츠 주차하기 딱 좋아요. 친척들은 듣는 척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국을 떴습니다. 미라가 다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형님네는 아직도 그 투룸 월세 사시죠? 숟가락 소리가 멈췄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아직 거기 살아. 미라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형님도 이제 좀 노력하세요. 집 하나 장만하셔야죠.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미라야, 그만해라. 하지만 미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전 걱정돼서 그래요. 나중에 늙으면 어떡하려고요? 월세는 답이 없잖아요. 제 손이 저절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식사 후 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입술. 저는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참아, 조금만 더. 밖에서 미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아버지, 다음에 저희 집 놀러 오세요. 타워 팰리스 구경시켜 드릴게요. 저는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보였습니다. 소유자 강지혜.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거실로 돌아왔을 때 미라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다들 모여서 사진 찍어요. 타워 팰리스 입주 기념으로. 친척들이 억지로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미라가 저를 불렀습니다. 형님도 같이 찍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괜찮아. 에이, 왜요? 같이 찍어요. 미라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사진이 찍혔습니다. 미라가 사진을 확인하며 웃었습니다. 완벽하다. 이거 SNS에 올려야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거짓말. 손 떨리잖아.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해. 미라한테 말해. 더 이상 참지 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말하면 안 돼. 왜? 미라가 스스로 알아야 해. 그래야 진짜 깨달아. 하지만 여보. 저는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나 믿어줘. 조금만 더. 남편이 한참을 저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날 밤 미라의 SNS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설날 가족 모임. 다들 우리 타워 팰리스 부러워하시더라. 히읗히읗 해시태그 성공한 인생 해시태그 타워 팰리스 해시태그 명절. 사진 속에는 친척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도 구석에 작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천장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기다릴 거야. 언제까지? 미라가 관리사무소에서 우편물을 받을 때까지. 우편물? 응. 곧 집주인명의 변경 안내가 갈 거야.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응. 미라가 그걸 보면 알게 될 거야.
언제? 일주일 안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돼. 다음 날 아침, 저는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네, 강지혜입니다. 50동 2301호 소유주인데요. 네. 사모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세입자분께 우편물 좀 보내주세요. 집주인 변경 안내요. 아, 네. 바로 발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달력을 보았습니다. 설날로부터 3일 후, 미라가 우편물을 받을 날까지 3일.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15년간의 침묵이, 15년간의 인내가, 15년간의 모욕이, 그리고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라야, 준비됐니? 설날 3일 후였습니다. 미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10통, 20통, 30통.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형님, 전화 좀 받으세요. 형님, 이게 진짜예요? 형님, 장난치시는 거죠? 남편이 제 핸드폰 화면을 보고 물었습니다. 미라가 알았나 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무것도 안 할 거야. 1시간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야, 네, 어머니. 미라가 울면서 전화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혜야, 타워 팰리스 집주인이 정말 너니? 네, 어머니. 세상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숨기고 산 거니? 네. 어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식구들한테 자랑하지 말라고. 시어머니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혜야, 너 1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괜찮았어요. 지혜야, 고마워. 참아줘서. 그날 밤 준석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형수님, 응, 형수님 죄송합니다. 미라가 형수님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알아. 저희 어떻게 하면 되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계약대로 2년 살면 돼. 정말요? 쫓아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가요? 미라 입 좀 막아. 다시는 남 무시하고 살지 못하게. 네, 형수님. 꼭 그러겠습니다. 다음 날 미라에게서 긴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15년 동안 형님을 무시하고 모욕한 것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발 저희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저는 문자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답장할 거야? 응. 반성하는 것 같으니 기회 줄게. 하지만 한 번만 더 선 넘으면 그때는 용서 없어.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라의 SNS도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끝났구나.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2주 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갑자기 작은 고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야, 네, 고모. 너 제 손이 멈췄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미라가 그러던데 내가 불법 대출 알선한다고. 고모, 그게 무슨... 나도 믿고 싶지 않은데 미라가 증거도 있다고 하더라. 30분 후 큰아버지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야, 내 재산이 정말 깨끗한 거 맞니? 네, 아버지 유산 받아서 투자한 거예요. 저는 단톡방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고모가 보낸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형님의 재산 출처가 의심스럽습니다.
아버지 유산 10억이 15년 만에 60억이 됐다고요?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그렇게 벌었다는 증거 있나요? 왜 15년 동안 숨기고 사셨을까요? 떳떳하면 당당하게 사시지 왜 월세 투룸에 숨어 계셨을까요? 다들 형님 조심하세요. 떳떳하지 못한 돈은 결국 들통나요. 캡처했습니다. 모든 메시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여보, 이건 알아. 명예훼손이야.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 캡처본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벌금형은 확실하고 경우에 따라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진행해 주세요.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한 달 후 미라는 법원 출석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준석이가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수님,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미라가 잘못했어요. 준석아, 네, 형수님. 15년이야. 15년 동안 나한테 한 것들 생각해봐. 하지만 이건 미라가 자초한 거야. 사과 한 번 제대로 안 하고 친척들에게 나를 사기꾼 취급했어. 준석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2개월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미라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다른 사람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사실입니까?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그냥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세요. 네. 제가 보낸 게 맞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원고가 집주인이 맞습니다.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맞습니까? 미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한 달 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합니다. 탕! 미라가 의자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저는 표정 없이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수는 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쓸쓸했습니다. 그날 밤 준석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수님, 저희 이사 가겠습니다. 위약금 내고 나가겠습니다. 매일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읽었지만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3개월 후 미라와 준석이는 타워 팰리스를 떠났습니다. 다른 지역 작은 빌라로 이사 갔다고 들었습니다. 미라의 SNS는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도착했을 때 준석이 부부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준석이네 안 온대. 일아가. 얼굴 보기 민망하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작은 고모가 물었습니다. 지혜야, 너 정말 대단하다. 15년 동안 숨기고 산 거.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방식대로 산 거죠. 큰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미라가 자업자득이지. 남 무시하고 살더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해? 뭘? 미라한테 그렇게 한 거.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안 해. 하지만 기쁘지도 않아. 그럼 그냥 끝났다는 느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어. 1년 후 저는 타워 팰리스를 팔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세대로 35억에 팔았습니다. 그 집은 이제 필요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여전히 월세 투룸에 살고 있습니다. 이사 갈 생각도 없습니다. 이곳이 편합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지혜야, 네, 어머니. 준석이네. 소식 들었니? 아니요. 미라가 일자리 구했대. 저는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지혜야,
너무한 거 아니냐고 준석이가 그러던데.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했나요? 응? 제 집을 산 것뿐인데요. 그리고 미라가 먼저 허위 사실을 소문내고 다녔잖아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미라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SNS도 블로그도 모든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검색창을 닫았습니다. 이제 끝이었습니다. 현재 저는 여전히 월세 투룸에 살고 있습니다. 자산은 70억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가진 사람인지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이대로 계속 살 거야? 응, 왜?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나야. 화려한 게 나를 정의하지 않아.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제일 잘 알지. 미라와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준석이가 가끔 사과 문자를 보내지만 저는 읽고도 답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잊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까워질 생각도 없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승리한 기분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끝난 기분. 그럼 행복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하진 않아. 하지만 평화로워.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그거면 됐어.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필요했습니다. 15년간의 모욕은 끝났습니다. 미라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제자리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평화로운 이곳으로 가끔 거울을 봅니다. 15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 겉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는 사람의 눈빛.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의 눈빛.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도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짜 가치는 내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수는 달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필요합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제 사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창에 힘내라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